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화제의 공모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상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작년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상장에 관한 시점을 이야기하는가 싶더니 2월 5일 공시를 통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계략적인 모집의 내용부터 보고 가도록 하죠. 공모의 계율을 보게 되면 이번 공모에 2,300만 주가량, 다른 기업들의 공모에 비하면 분명 많은 수량의 증권을 공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모집가액은 2월 5일 기준 49,000원을 기재해 두었는데 현재 기준의 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 금액이고요. 이를 통해 모집 총액은 1조 원가량의 금액을 모으려고 합니다. 빅히트가 13만 5천원 공모가에 9천억대였으니까 4만 9천원으로 1조 원대를 모은다는 게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는 숫자로 감이 오는 것 같고요.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고 공동주관은 한국투자와 미래에셋이며 그 외에 인수만 하는 기업이 SK, 삼성, 하나금융투자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배정 비율을 보게 되면 우리사주가 20%로 450만 주가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 투자자가 55에서 최대 75%까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량이 기관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청약자, 그러니까 개인이 25에서 30이라는데 어쨌거나 기관 투자자가 먼저 손에 쥐게 되니까 게임의 룰은 기관이 정하게 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서 비율은 조정될 것 같은데요. 사실 무엇보다 관심이 있는 것은 먼저 공모가가 적절한가, 그리고 공모가 대비 올라갈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가, 이 두 가지겠죠. 이 두 가지를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먼저 공모가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대개의 공모 주식이 그렇듯 이번에도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이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는 부정적 포인트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모가 선정을 위한 경쟁 기업으로 선정한 비교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CMO를 최근 시작하긴 했지만 백신 신약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매출의 중심인 가운데 CMO 중심의 기업들만을 두고 비교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CMO 사업은 아직 매출조차 없을 뿐더러 이제 시작한 지 6개월 정도로 비교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가정하고 다시 비교하기 위한 접근을 해봤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이 주된 매출이기 때문에 이 같은 신약 혹은 질병 치료의 주된 장점을 가지고 공모를 시도했던 최근 기업을 몇 개 봤더니 PER, 퍼로 공모가를 선정했더군요. 그래서 퍼를 바탕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퍼로 비교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일단 최근 퍼가 확인되어야 했기 때문에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상장하는 거긴 하지만 이미 연 단위로 2천억대 수준의 매출을 일으킬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규모의 관점에서 비교할 만한 바이오 기업을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글로벌 바이오 산업에서 중점을 둘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증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보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도 몇 개 뽑아봤는데요. 퍼만 보게 되면 국내 몇몇 기업의 퍼가 비정상적인 수준이라서 지금 현재 평균으로 구해놓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적정 퍼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기업은 제외시키기도 했습니다. 신풍제약을 그 예로 하나 보게 되면 미친 듯이 올랐다가 올해 들어서 떨어지는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3개월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퍼가 1300이 넘는 어이없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이 같은 신풍제약의 퍼가 미친 듯이 높기 때문에 다른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의 퍼가 낮아 보이는 기현상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글로벌 기업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해지고 있는 화이자의 경우에는 2020년 연말 기준으로 퍼가 20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2021년을 추정해 봤을 때도 퍼가 1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는데요. 이에 더해 SK바이오사이언스와 코로나 백신 개발에서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알려진 노바백스의 경우에도 향후 12개월에 대한 퍼를 봤을 때 16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유사 그룹을 선정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그 기준을 잡기도 애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약의 기업들과 함께 퍼를 보여드리면서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기 위해 퍼를 몇 개로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었는데요. 일단 과도한 수준의 신풍제약을 제외한 대웅,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을 모두 평균 내 퍼를 보게 되면 140이 조금 안되는 수준인데, 이같이 추정하게 되면 추정 주가는 52,000원이 되게 됩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다른 바이오 기업과 유사하게 평가받는다라고 하면 퍼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 이상으로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경우에는 주가가 38,000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공모가의 하단보다 무려 만원, 5분의
5분의 1 가격 수준을 낮춰야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 2월 중순 시점의 장 분위기, SK라는 브랜드, 코스피의 호황, 그리고 아직 죽지 않은 코로나로 인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등을 고려하자면 100이라는 숫자보다는 다른 유사 수준의 브랜드와 비교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펄을 200 수준으로 잡았을 때 7만원 중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상장까지는 기간이 있는 만큼 바이오 주식의 흐름, 코로나 이슈의 흐름 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와 상장 당일에 시초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펄을 기준으로 적정 주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긴 했는데 기준을 잡기가 모호하니 바운더리가 너무 넓게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요. 어쨌거나 주식은 미래가치에 베팅하는 것이니까 과거에 어떻게 사업을 해왔는지를 통해서 미래가치 추정을 위한 근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SK케미칼에서 물적 분할한 기업인데요. 예전에 SK디스커버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SK는 그룹 전체가 분할을 잘해서 운영되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론에 주로 나오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관리하고 있는 그 SK그룹과 조금은 다른 최태원 회장의 사촌지간인 최창원 부회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 SK케미칼에서 분할한 기업입니다. 어쨌거나 같은 SK라고 해서 SK하이닉스나 SK텔레콤과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사업은 백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CMO를 제시할 정도로 지금 단계에서는 백신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매출에 관한 상황을 보더라도 백신 관련 제품이 제품과 상품을 합해서 88.7%로 대부분의 매출이 백신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 외에 기술 수출 관련 등도 백신 관련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이나 주식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것은 CMO 관련 내용이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위탁 생산은 물론이거니와 노바백스까지도 위탁 개발 생산을 하기로 하면서 관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비교 기준을 CMO와 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득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긴 한데요. 이 같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숫자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먼저 매출을 보게 되면 매출이 2배 수준으로 18년에서 19년 뛰었는데요. 어떤 제품군의 매출이 뛴 건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툴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제품군의 매출이 다 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비율로 보게 되면 기술 수출 등이 5배 수준에 달할 만큼 100억도 안 되던 매출이 460억을 넘겼습니다. 백신 제재 역시도 상품군에서 300억 이상 올랐고 제품군에서도 200억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이 1000억 이상 증가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흐름은 기세는 많이 둔화되긴 했지만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3분기까지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2배 수준이었던 18년에서 19년에 비할 바는 아니긴 하지만 높은 성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2020년에도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매출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원가율은 조금 나빠졌습니다. 물론 이익의 규모 자체가 커졌다는 측면만 놓고 보자면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50%를 하회하던 원가율이 6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어 판관비를 보게 되면 판관비의 비율 역시도 18년에 24% 수준이었는데 19년에는 3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연간 단위로는 30% 아래 간신히 머물렀었는데 2020년 3분기까지만 봤을 때는 25% 아래의 수준으로 다시 관리가 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3분기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달라진 계정을 보게 되면 인건비에 해당하는 급여 등은 오히려 늘었는데 줄어든 계정은 연금이나 광고 선전비 등을 관리하면서 판관비를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결과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작년 3분기에는 10% 미만으로 떨어졌었는데 2020년 3분기에는 비율도 10% 중반으로 회복했고 영업이익 자체도 19년에 연간 영업이익을 3분기 만에 돌파한 것은 물론 18년에 가장 높았던 영업이익 역시도 2020년 3분기 만에 돌파해서 2020년에 연간 보고서가 사뭇 기대되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영업활동과 달리 영업 외 활동에서는 꾸준하게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에서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금융 원가인데요. 꾸준하게 원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자 비용과 함께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20년 3분기에는 이자 비용만 28억 발생했고 외화 환산 손실이 10억 이상 발생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하자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영업외 활동에서 부담스러운 수준이면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매출도 상승했고 비용도 모든 분야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역대 최고 수준 200억을 넘는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2019년에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긍정적인 흐름을 재무상태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재무상태를 보게 되면 먼저 자산이 꾸준하게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년에서 19년은 사실 앞자리만 바뀐 거지 크게 늘지 않았는데 2020년에 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매출 채권이 700억가량 늘어난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 부채를 보게 되면 부채 역시도 늘었는데 자산과는 달리 19년에는 18년보다 줄었다가
20년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20년에 크게 늘어난 내용을 보게 되면 유동성 장기 부채, 기타 유동 부채, 그리고 유동성 계약 부채가 늘었는데요. 유동성 장기 부채에는 차입금도 포함되어 있어서 매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외부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보다 더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이 유동성 계약 부채인데, 유동성 계약 부채라는 것이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고 이 해당 금액만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로 잡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채에서 잡히는 일종의 매출 채권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계적 기준으로는 다르지만 비즈니스 기준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면 매출 관련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부채가 늘어서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100%가 넘는 부채 비율이 나타나긴 했지만 계약 부채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수준의 부채 비율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여기에 이어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익잉여금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은 지금 현재 부정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본 SK바이오사이언스를 정리해보게 되면 일단 본업인 백신 제조와 판매 그리고 기술 매출 등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가장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각종 비용의 관리도 잘 되고 있는 듯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많았습니다. 다만 이번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왜 굳이 CMO 기업들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논리적 타당성의 흔적은 확인하기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지금 수준의 코스피 장세와 바이오 기업에 대한 주식시장의 관심을 고려해본다고 하면 다른 기업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버텨준다고 했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할 때 상장 첫날 가격이 지금의 공모가보다 높아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유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SK바이오팜을 함께 보게 되면 공모가가 SK바이오팜 역시 49,000원이었는데 상장일 최고 수준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인 다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을 되찾고 있는데요. 이때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똑같이 49,000원으로 공모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은 어렵다고 하지만 분명 10만원을 돌파하는 구간은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까지 기간이 남은 만큼 전반적인 장세와 바이오 기업들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신다고 하면 수익나는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정보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